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선생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이 사주가 한강 선생의 사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강 작가 이분의 그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이 사주는 해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났죠. 해월에 태어났는 신금일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금수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를 이제 다르게는 뭐 금백수청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금백상청한다, 금백 뭐 수청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는 뭐 금수상청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신금과 해수로서 일종의 그 도세 주옥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아주 씻겨서 반들반들 빛이 나는 어떤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뭐 보통 우리가 격국으로 얘기할 때는 금수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금수상관격은 성립이 되려면은 무조건 해월의 신금은 무조건 부귀하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수상관이 총명하고 여러 가지 뭐 정도 많고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재주도 많고 하는 거는 있지만 금수상관이면 다 부귀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수상관이 부귀격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후라는 거는 이게 겨울의 금이니까 병이나 정 같은 화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천간에 병이나 정이 없다면 지지에서 사나 오라도 봐야만이 어느 정도 부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나 정 이런 조후를 충족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니까 이 병이나 정이라는 것은 관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수상관 희경관, 금수상관 희경관 또는 금수상관 희견살 이런 말을 붙입니다. 금수상관 희경관, 금수상관 희견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금수상관격인데 이 사주는 뭐 다르게 말하면 동금용관이다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 동금들은 관살을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수상관 희견관과 금수상관 희견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격국으로 성립이 되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수상관 희견관과 금수상관 희견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고급이고 더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느냐, 더 고급격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금수상관 희견관보다는 금수상관 희견살이 한층 고급스럽고 높은 격국을 이룬다 이렇게 볼 사주의 그릇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금수상관격은 고급이 되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관을 볼 때와 살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관을 볼 때와 살을 볼 때. 그 관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정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건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금수상관 희경관이 됐을 때는 천간에서 이 식상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수상관 희경관에서는 이 조후의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이나 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천간에 이렇게 정관이 있을 때는 운이나 원사주에서 천간에서 또 함께 식상하고 함께 식상도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죠. 또는 운에서 식상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격국이 거의 파격으로 흐르게 됩니다. 완전한 파격은 아닐지라도 격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원사주에서는 만약에 병화가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천간에 임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화 대신에 어딘가에 병화가 있다면은 운에서 언젠가는 임수나 계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관경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희견살이라고 하면은 금수상관 희견살, 그러니까 관이 아니라 살을 볼 때는 운에서 임수나 계수를 만나면 오히려 더 발복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 같으면은 이제 금수상관 희견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부귀하고 운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발복하고 발전하고 성공의 가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이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금수상관격이지만 그 중에서도 금수상관 희견살, 희견살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칠살을 봤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일반 격국으로 말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금수상관 희견살이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상관대살격입니다. 상관대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동금이기 때문에 금수상관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줄여서 말하면 상관대살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상관대살격은 이제 아까 관이나 볼 때냐 살을 볼 때 관을 봐도 좋은 격국이 되고 살을 봐도 좋은 격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살을 보는 것이 더 고급스러운 격국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관대살격을 이루고 있으니까 조후를 충족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병이나 정을 봐서. 그러면 상관대살격이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간이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1번은 조후 문제가 있었고요. 조후. 그 다음 2번은 일간이 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간과 상신과 용신이 모두 삼자균정해야 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삼자균정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다 힘이 비슷해야만이 발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중에 한 개가 항상 한 개 또는 두 개가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무정해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운에서 그 약한 것을 돕는 운에 발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사주가 뭐 상관대살격이 용신과 상신과 일간이 다 힘을 갖추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항상 균형을 못 갖추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운을 그 사주에서 이제 만나는 운들이 그 약한 글자들, 약한 일간이나 용신이나 상신을 돕는 운들이 대운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국에 있는 어떤 그 약점을 완전히 보강하기 때문에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한번 보면은 이제 상관대살격인데, 상관대살격에 있는 천간에 경금과 신근이 이제 정화도 투관되어 있고 경금 비견급제가 투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있는 이 비견급제는, 자, 이 사주에서 상관대살격이니까 상관대살격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관대살격에서는 재성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든 운에서든 재성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관생재 재생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간이 어지간히 힘이 있어도 재생사를 뭐 양인격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재생사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운에서 만나든 원국에서 만나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꺼리는 글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라는 게 가불목이 됩니다. 이 글자를 이제 가능한 한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걸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대운도 마찬가지고. 오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 사주가 천간에 이렇게 경금과 신금을 투출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신금은
비겁이지만 이 사주에서는 이 비겁에 해당되는 경신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운에서 간목이나 을목 이런 것이 오거나 또는 병화 같은 것이 오면은 이제 관살 혼잡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비겁의 덕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운에서 초년에 병술이 왔을 때도 관살 혼잡을 피했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가불목이 왔을 때도 이 경신금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상관생재 재생살돼서 파격되어 버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죠. 원사주에서도 역시 이 경신금은 상관대살격에서 재성의 발호를 막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그 천간에 떠 있는 이 정화 7살이 상관대살로서 상관격의 상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기에 있는 비겁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크게 부귀한 격국이 됐고 운에서 특히 운에서 이렇게 가불목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마다 이 경신금이 상관생재 재생살 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을유대운 갑신대운이 올 때도 그랬고 병술대운이 올 때도 관살 혼잡을 막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운이 대운이 매우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부침이 많은 그런 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수가 운에서 와서 이 정화를 이제 이렇게 수국화를 시키지만 이것이 뭐 반드시 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지지로서 목국이 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소 이제 부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조금의 변동이 있었지만은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경신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경신금이 항상 사주가 파격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상관대살격은 삼자균정해야 된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삼자균정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신금은 지금 술토에만 통근이 되어 있어요. 그 술토라는 거는 신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 지인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술토는 이제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관대에 해당이 되니까 전혀 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소 먼 곳에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관대사를 감당하기에는 요거 자체 술토의 통근에는 이 자체만으로는 다소 역부족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일간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약한 일간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만나는 재성을 제어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이 경신금은 약한 일간을 도와서 상관대살이 파격이 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이 사주가 파격이 되지 않게 돕는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삼자 균정해야 되니까 일간을 따졌으면은 나머지 용신과 상신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주의 용신은 해수 지장간에 있는 월지 해수가 상관격이죠. 그래서 상관이 용신이니까 상관은 월지에서 이렇게 지금 투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천간에 있는 정화 이 평관이 상신이 됩니다. 이 사주에서 상신이죠. 용신 격을 이루게 해주는 상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정화는 술토의 통근을 해가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간하고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지만은 동시에 이 정화는 월지와 일지에 있는 해수가 천을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세적인 면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충분히 힘을 갖추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간 신금이 술토에 유일하게 통근되어 있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정화칠사는 또 천을귀인을 갖추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충분히 강한 상태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결국 뭡니까? 삼자균정에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용신과 상신은 충분히 힘을 갖추었는데 일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대운에서 이렇게 일간을
초년에는 이렇게 일간을 방신하면서 운이 왔고요. 그 후에도 지금 말년에 가서도 역시 이렇게 비겁의 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사주의 취약한 일간이 약한 부분을 충분히 보강하고 있다, 운에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신 정화가 대운에서 또 여전히 이렇게 개미대운부터 시작해서 개미, 이모, 신사 이렇게 조후를 충족시키고 또 정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부귀한 격국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모대운의 갑진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임수, 그러니까 용신이죠. 임수가 와서 이렇게 정임합을 함으로써 상관합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발복을 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갑진년은 이제 여기 상관합살했는데 이 갑목이 운에서 왔을 때 경신금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크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뭐 어떤 재물적인 득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벌어지는 것들도 보면은 여기 이모대운의 을사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꽤 돈을 벌 수가 있는 재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후에 이제 신사대운이라든가 경진대운, 또 이 사주에서 취약한 일간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부귀한 아주 고급스러운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꽤 되지만은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지금 이 한강시의 한강 작가님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매듭을 짓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일주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철학자라든가 또는 뭐 예술가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작가, 이런 사람들 사주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일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해수가. 그래서 일반적인 그 대부분 이제 신의 일주는 보면 머리가 뭐 비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언변이 탁월하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발휘합니다. 서양에서도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 신의 일주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한강 작가님도 일주가 신의 일주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명석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계든 뭐 문학계든 이런 데서 유명한 분들 보면은 신의 일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단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는 이제 일주도 일주지만은 해월의 신금으로서 금수상관격인데, 이 상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요 내용은 이제 적천수에서 임철초 선생이 상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걸 잠깐 보면은 상관격이라는 것은 청하고 만약에 그 격국이 이루어진다면은 위인,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다, 그 다음에 온화하고 절도가 있으며 인재가 탁월하고 학문이 심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상관격이 파격이 돼버리면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고집 세고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강한 것을 가지고 약자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쇄추리한다 그랬으니까 세력을 받들고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관계, 인간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상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격은 격국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처럼
공의유래하고 화의중절하고 인재탁월하고 학문심연하고 그냥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또 명석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격국이 무너지면 상관격의 격국이 무너져 버리면은 기고만장하고 그냥 시건방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관격은 변화가 무상하고 그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해월의 신금으로서 상관대살격이 거의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격국이 잘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53세 뭐 만으로 53세인데 이 정도의 나이에 아주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서 어떤 성공 또는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인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설가 한강 작가님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